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불장난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과 제 친구가 바람이 나서 도피행각을 겪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다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기울게 되어 일찍 퇴사를 하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늦게 결혼했고 아이도 어려서 남편이 육아휴직처럼 아이를 좀 봐주기로 했고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돈 모은 거 탈탈 털어서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나름 3호점까지 늘려 여장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돈 벌고 정신없이 사느라 40 다 돼서 결혼하고 정말 어렵게 얻은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부부는 아니었지만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면서 큰 문제 없이 남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3호점 오픈을 앞둔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지만 결혼으로 직장으로 너무 바빴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얼굴 보기가 힘들었겠나요. 거의 2년 만에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다른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자리에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 성격도 좋고 금방 말을 트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남편이랑 작은 가게 하다가 이혼하고 유지가 잘 안 돼서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안쓰럽기도 하고 워낙 가게가 바쁜 요즘이라서 혹시나 별일 없으면 와서 일손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친구도 흔쾌히 요즘 할 일도 없는데 불러주면 너무 고맙다면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모임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3호점 오픈을 하게 됐는데 주방 쪽 사람이 하나 비게 되어서 급하게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다면서 한달음에 달려 나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나와서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럼 아예 정직원으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끼리라 불편할 수 있지만 너만 괜찮다면 같이 일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친구도 좋다고 받아들여줬어요. 일 끝나고 아이도 보여줄 겸 집으로 가서 맥주 한잔 하자고 데려갔습니다. 성격도 쾌활하고 어린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는 친구는 제 남편이랑도 곧잘 말을 트더라고요. 우리 집 아이를 보더니 이혼하면서 데려간 딸아이 생각이 난다면서 되게 예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오랜만에 육아에서 벗어나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 이후로도 친구는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고 가족끼리 같이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하고 혼자 있는 친구이다 보니 마음도 쓰였고 아이를 워낙 잘 봐줘서 부부끼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줬거든요. 겸사겸사 같이 있으면 편하고 또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부족한 육아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이 알려주었는데 딸아이 또 낯을 많이 가리면서 친구만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더라고요. 급속도로 저희는 자매처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만 둘이 있던 저에게 자매 같은 친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같이 여자들만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남편 뒷담도 하고 시댁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집에서 남편이랑 투닥거리면서 기분 안 좋은 날에는 친구가 선뜻 나서서 중재를 해주겠다며 술 한잔 마시고 기분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 같다면서 잘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단년이 흘렀을까요? 그 친구를 모임에 데리고 나온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남편이랑 친구가 같이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럴 리 없다고 했더니 사진도 없고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너무 걸려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그때부터 둘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둘이 너무 친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뒤져봐도 비밀번호가 걸려 있고 그렇다고 내 앞에서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것도 아니라 참 답답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붙이게 되었고 둘의 애정 행각을 낱낱이 보게 되었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이러려고 그랬나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정신이 너무 없고 친구에게는 내일 가게에 나가서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각방을 쓰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가방을 싸서 나간 듯 안 보이더라고요. 시댁에 전화해 보니 남편이 없다고 하고 전화기에 불이 나게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더군요. 애는 보채지 어이가 없는 와중에 가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출근을 안 해서 가게 문이 안 열려 있다고요. 급하게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하고 1시간 거리에 있는 나이든 친정 엄마한테 애까지 맡겨놓고 가게에 나가보니 진짜 안 왔더라고요. 친구도 전화를 안 받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황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한테 시댁에 알린다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도 없었어요. 친구한테 너네 엄마한테 다 말할 거라고 말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뒤집어지고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그렁그렁 하신 건 처음 봤나요?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까 딸이 연애한다고 해서 남자친구인 줄 알았고 심지어 카페에서 인사도 한 적이 있다네요. 당연히 총각인 줄 알았다고 딸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두 어머님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될 일인가요? 둘이서 뭐 사랑에 도피라도 했나 싶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열흘 정도 지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시어머니가 당신 죽는 꼴 보고 싶냐고 연락을 해대는 통에 꼴의 효자인 남편은 결국 집으로 기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데 진짜 갖다 버려야 하는데 애가 너무 아빠를 잘 따르고 어려서 쉽게 마음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친구는 남편이 돌아갈지 몰랐던지 집으로 몇 번 찾아오더니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눈물바람 그렁그렁해서 남편만 부여잡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둘 사이를 갈라놓은 줄 알겠어요. 상간녀는 자기면서 뭘 잘했다고 동네 창피하게 울고불고 하는지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소문나봤자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안 되는 모질이 같은 남편 싹싹 비는 꼴 봐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물어보니 잠깐 눈이 돌아서 그런 것 같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네요. 집에만 있으니 대단한 남자처럼 대해주는 모습에 잠깐 돌았다나요. 지금 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네요. 사랑과 전쟁에나 나올 법한 일을 겪고 나니까 절망적이에요.